사건과 일화를 따라 돌아보는 세상만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1970년대 미국 프로풋볼의 스타이자 영화배우로도 이름을 알린 오제이 심슨에게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 오제이 심슨이 76세의 나이로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는 보도는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 미국 사회에 첨예한 인종차별 문제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47년생인 오제이 심슨은 그가 활약하던 시대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에도 미국 최고의 프로풋볼 스타로 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그가 선수로 뛴 11시즌 중에서 9시즌을 버팔로 빌스에서 2시즌을 샌프란시스코에 근거지를 둔 포티나이너즈에서 활약했다. 그런 그는 한때 모든 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흑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흑인과 백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고 환호를 보낸 국민적 스포츠 영웅이었다. 그의 포지션은 런닝백이었으며 1973년 시즌에 프로풋볼 리그 사상 최초로 2000야드 이상을 돌파하는 등 관련되는 여러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잦은 부상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1979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1980년에 은퇴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남가주 대학에서 선수로 활약할 때부터 영화배우로도 활동한 그는 프로풋볼 선수로 활약하던 중에도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영화사를 차려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에는 1974년도에 발표된 타워링, 1976년의 카산드라 크로싱 등이 있다. 영화 타워링에서 불이 난 빌딩의 보안 요원으로 등장한 장면을 영화팬이라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무릎 수술을 받고 1979년에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지 6년 만인 1985년 백인 여성인 니콜 브라운과 결혼했다. 이미 19살에 결혼하여 부인과 2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심슨은 은퇴하던 해인 1979년 직전에 데이지라는 나이트클럽의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던 니콜을 만났다. 이 문제로 본부인과 이혼한 심슨은 만난 지 6년 만에 니콜과 재혼한 것이다. 니콜 브라운은 195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와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니콜은 심슨과 결혼한 이후 그와의 사이에 2자녀를 가졌지만 그의 가정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참다 못한 니콜은 여러 차례 심슨을 가정폭력으로 고발했으며 마침내 둘은 1992년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다음 해인 1993년에 심슨이 화해를 시도했으나 니콜이 이를 거절했다는 설도 있었다. 1994년 6월 니콜은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지 브렌트우드의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로운 골드먼과 함께 칼에 난자당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니콜이 한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로운을 만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6주 전이었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 끝에 전 남편 오제이 심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니콜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이미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던 심슨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때 심슨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슨은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쳤는데 그가 자신의 브론코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그만큼 프로풋볼 스타가 연루된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다. 심슨이 도주했지만 경찰은 심슨이 니콜의 집에 침입하여 2남녀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체포했다. 체포된 심슨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20세기의 미국의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가 되어 9개월 동안 미국의 모든 언론은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을 숨가쁘게 보도했다. 심슨은 이른바 드림팀이라고 불린 유명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예상한 대로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 경찰이 흑인인 심슨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살해 정황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인종차별의 문제로 몰고 갔다. 재판은 피고인 심슨 측 변호인단이 경찰에 의해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한 장갑을 심슨이 재판정에서 끼워보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장갑은 경찰이 심슨이 범행 시에 착용했다고 주장한 그 장갑이었다. 그 장갑이 손에 맞지 않는다면 심슨의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손에 맞지 않아 헐렁거리는 장갑을 보면서 심슨과 그의 변호인단은 득이의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 모습 역시 전 미국에 생중계되었다. 백인들의 대부분은 심슨이 유죄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흑인들은 심슨이 경찰의 인종차별과 인종적 편견의 희생자라는 주장에 대부분 동조했다. 실제로 한 백인 경찰관의 오락가락하던 증언은 상당한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고 흑인이 대부분이었던 배심원단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당시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흑인이 9명이어서 심슨이 인종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변호인단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심슨은 372일에 걸친 형사재판 끝에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손에 맞지 않는 장갑과 함께 경찰이 살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칼을 찾지 못한 것도 배심원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칼을 찾기 위해 범행 현장이 된 브렌트우드의 저택을 부수고 칼 한 개를 찾아내었으나 이 칼은 범행과는 무관한 칼임이 밝혀졌다. 영미법에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판은 심슨의 무죄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니콜의 유가족은 2년 후에 심슨을 민사법원에 고소하였다. 1997년에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정황상으로 심슨이 이들의 살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에 따라 심슨에게 구타와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형사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심슨은 배상금 850만 달러와 함께 징벌적 배상금으로 2,500만 달러를 유가족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0년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미치지 않는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죽을 당시까지 3,35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궁했던 심슨은 2006년 말 내가 만약 그랬다면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려고 해서 더욱 큰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1인칭 소설로 재구성한 이 책은 혹독한 비난에 직면한 끝에 출판사에 의해 시판 직전에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나중에 역시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같이 살해당한 니콜의 남자친구 로운 골드만 가족에 의해 출간되었다. 2007년 9월 심슨은 라스베거스에서 무장강도 및 총기 소지 침입죄, 강도 및 납치죄 등 여러 가지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다시 한번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에 그가 무죄로 풀려난 니콜 살인 사건의 인종차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마침내 2008년 10월 3일 심슨은 무장강도 및 납치죄 등의 혐의로 3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전까지 적어도 9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결국 그는 미흡하나마 뒤늦게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후 그는 네바다주에 있는 러브락 교정센터에서 9년형을 살고 2017년 10월 2일 자정에 가석방되었으며 2021년 12월 14일 형을 최종 면제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를 심판한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던 그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 오제이 심슨의 살인 사건과 이후 그의 행적과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